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장외전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모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얘기를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도 참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타다금지법, 이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상임위와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지금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엄격하게 말씀을 올리면 타다금지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냥 세칭 타다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서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34조를 개정하는 겁니다. 네. 현재 자동차 여객 운수 사업법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동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타다의 경우 타다뿐만 아니라 타타도 있고 또 무슨 타타 뭐 별하별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이제 이 대목은 현재의 이 자동차 여객 운수 사업법에 좀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의 경우에는 렌트카를 하면서 운전자도 끼워줄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2014년에 시행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대목은 원래는 만들 때 차량이 11인승 이상의 차를 렌트를 하면 거기에 일반 우리 2종 운전 면허증 가지고는 운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원래 태우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일종 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기사도 렌트를 해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다는데 이 대목에 이제 이 타다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타다 입장에서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게 처음에 국토부에 분명히 법률 조회를 했고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느냐. 뭐 엄격하게 하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몇 가지 규정을 둔 것이죠. 일단 이제 이런 타다 같은 영업 행위를 하려면은 항만이나 그 공항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일반 주택가나 기업체 같은 데서는 이제 서비스하기가 좀 어려워진 순수하게 관광객 목적으로 쓰라. 그다음에 6시간 이상 빌리는 사람들한테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라. 관광을 하려면 적어도 6시간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출퇴근 목적이라든지 단술 출장용은 좀 어렵게 됐죠. 그러면서 또 정부는 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정을 만들기는 했어요.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면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지금 입법을 주도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하나하나 개별 심사를 받아야 되고 자동차 기부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 업계에서는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규제 조건 하에서는 지금 사업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 해서 타다금지법이라 해서 지금 자조 쪽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 현재 지금 국토위원회를 전원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로 넘어가 보였습니다. 법사위에서 법률적인 하자 심사를 따서 그게 본회의로 넘어가면 통과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토위를 전원 통과한 법이 특별한 여야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뭐 지금 타다 측이라든지 정부 택시업계 각각 다른 입장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또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가장 큰 변수가 택시업계나 택시하는 분들의 억울한 이제 불만 토론인데요. 자살 사건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그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서 택시 운전기사 면허를 따야 되고 또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해 놓은 각종 그 규제를 따라야 되고 이를테면 1부제, 2부제, 매일 출근도 못하고 그런 부제를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생겨난 이 타다는 그런 규제 없이 그 차의 면적도 훨씬 큰 차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 말을 듣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그동안에 해왔었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이 택시 사업자와 택시 기사들과 똑같은 규제와 원칙을 적용해달라. 이것이 이제 택시 사업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반해서 이 타다의 이재용 소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 그전에 있던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예. 그 대표적으로 이재용 그 소카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좀 그 건강이 안 좋고 또 차 운전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운전기사를 그 24시간 360일 고용할 정도로 그렇게 수요도 많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비싼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쓰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택시 서비스가 아닌데 왜 이것을 택시 서비스라고 그래서 규제를 가하느냐. 예. 이렇게 지금 그 촉발이 됐고 양쪽의 불만이 지금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개정안이 통과가 만일 된다라고 하면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타다의 영업은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좀 다시 바꿔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네. 법사위 통과는 확실시되고요. 본회의도 그럼 뭐 그냥 관성으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자, 네. 통과가 됐을 경우에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올린 대로 지금 현재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1인승에서 15인승 같은 그 중형차를 빌려서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라. 그러면 금액이 이제 굉장히 높아질 수가 네. 있겠죠. 그다음에 그 항만 그러니까 항공 김포공항이나 또는 영종도 공항 같은 이런 공항 또 배 항구 이런 쪽에서만 차를 시작을 하고 끝내라 이러면 그 수요층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수지 타산이 도저히 안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1년간 유예를 시켰어요. 정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박홍근 의원의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1년간은 이 법이 조항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후부터 적용이 되고 또 1년 후부터 적용되도 6개월간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간의 유예 조항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현재 지금 타다나 차차, 타타 이런 곳에서는 1년 6개월 후에 사망 선고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1년 6개월 후에 뻔히 사업이 없어질 것을 알면서 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플랫폼 운송 사업법을 통해서 하는 방식의 법적인 길은 열렸는데 시행령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타다, 차차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번 문제를 뭐 타다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요. 기존 산업과 그리고 신산업 간의 충돌 문제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3대 경제 강령을 가지고 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고 그중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 경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예. 뒀지 않습니까? 특히 인터넷, 핀테크 산업도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이러는데 지금 산업의 추세가 우리가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산업이 도처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예를 들면요. 우편 산업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에는 우편 배달부와 우체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체국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자우편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체국 보호를 해서 전자우편을 막아버리면 전자우편
이메일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도처에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산업의 불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의 틀이 아니라 어떤 이 원칙적으로 신산업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샌드박스에 들어가면 규제 제한 없이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 법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된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게 예. 법에서 규정한 안 된다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법 체계를 갖춘 곳이 미국,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하지만 공산 치하에 있는 중국이 바로 네. 이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의외로 지금 4차 산업에서 빨리빨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지금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타다처럼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하고 나서 지금 1년쯤 됐는데 이제 와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해버리면 그동안의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가 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회공론화위원회에서 먼저 만들어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몇 년간의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어떤 이런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신산업,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법 체계와 행정 제도를 이번 기회에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관련된 논점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